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수홍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도 오늘은 날이 덥다 그러니까 아주 화사한 보차림으로 방문하셨어요. 하늘 블라우스죠? 그러니까요. 네. 꽃 네. 블라우스. 네, 맞아요. 샤방샤방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도 되나? 샤방샤방도 어울리고 하늘 네.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가을 분위기와 여름 분위기 같이. 네, 갑자기 날이 더워져서. 그러게나 네. 말입니다. 더운 걸 좋아하세요? 추운 걸 좋아하세요? 둘 다 싫어. 굳이 고르자면 차라리 더운 게 나은 것 같아요. 추위를-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박사님도 그러면 추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어. 힘들어해요. 그또 공부하셨던 아이다호? 아이오와 어, 엄청 추웠어요. 거기는 추웠어요? 정말 너무 추웠고 눈도 네. 많이 오고 그래서 좀 견디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공부를 마쳐야 된다는 일념으로 버티신 거고.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추운 건 싫어요. 네. 차라리 더운 건 상관없는데 네. 추우면은 아주 우정아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더운 쪽이 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캘리포니아에 있나 봐요. 우리가 이게 다 같은 별에서 온 네. 네. 체질은 다 똑같네. 그런가 네. 봐요.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요? 네, 오늘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회복을 도와주는 탄력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개념은 이제 positive psychology 긍정 심리학에서 좀 이게 나온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시련이나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그런 역경을 이겨내는지 어떤 힘으로 어떤 동기로 그런 힘든 일들을 좀 겪어 나가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네.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뚜기 같은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네, 어. 뭔가 이렇게 회복을 하고 탄력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고난, 시련, 뭐 여러 가지 뭐 정도가 있겠지만 조금 힘들 때 어떻게 좀 다시 좀 이제 털고 일어나시는지 어떤 것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나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회복이라는 표현은 저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 무빙에서 보면 회복 능력이 있는 초능력자가 나왔어요. 네,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재밌다고 들었어요. 네, 재밌게 봤는데 그 사람은 이제 상처에 대한 회복이었는데 감정 상처에 대한 회복은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탄력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는 저의 장점이라면 아니면 방법이라면 저는 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잊고 거기서 생각을 끊어내고 그냥 다시 시작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제 좀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신 낙관적인 태도를 좀 가지시고 다시 0에서 시작하는. 다시 0에서 그러니까 시작. 마이너스로 갔던 감정을 회복을 하는 거는 제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럴 능력은 제가 못 찾은 것 같고요. 대신에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그냥 0에서 다시 시작하는. 네. 그래서 뒤집어서 막 후비고 파고 이런 건 좀 잘 안 해요. 새로운 시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또 다른 적응한 시작. 것 같아요. 네. 제 방법은 그겁니다. 그거는 네. 좀 다르죠. 어, 회복을 안 했잖아. 네.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낙관으로 들려서 회복 탄력성의 개념, 그러니까 resilience의 개념에는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제가 볼 때 우정아 씨의 성향은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한테는 참 좋은 표본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망각인데. 근데 네. 안 잊혀지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왜 없겠어? 아무리 망각이라고 얘기해도. 네, 계속 생각나고 괴롭고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거를 잊고 또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네. 자신에 대한 믿음. 와. 김영준 씨는 어떤가요? 어려운 일을 왜 안 겪겠어요? 다 겪죠. 그렇죠. 뭐 누구나 그건 피해갈 수 없는 일이고 항상 인생의 꽃길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요거를 피하면 항상 도망 다닐 거다. 이거를 이기면 뭐든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한번 그걸로 저를 한번 시험해 보는 어디까지 네. 감당할 수 있는지. 아, 네네. 네.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알아야 저의 한계를 알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힘들면 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네. 네. 네. 그러다가 대차게 말아먹고 그것도 교만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기면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태일 때 이기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 그러면은 직장에서도 사람 관계로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 사람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저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유 그럴 리가. 지금 이 예였나요? 그럴 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예였나요? 네. 아침마당에? 아니 아, 그럴 그건 리가. 아니에요? 네. 그럴 리가.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또 피할 거 아니겠어요. 또 힘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지나가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제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람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감당해 보려고 애는 썼으나 해보니까 그것 또한 교만이더군요. 네. 힘든 건 힘든 거다. 힘든 건 힘든 거다. 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 시련이나 어떤 역경이 닥칠 때 그거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으로 보시고 좀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성당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연단이다. 연단. 네.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다.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그렇죠. 생각으로 그거를 감당해 보려고 노력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앙적인 이제 신앙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도 좀 이렇게 이 고난은 좀 지나가는 거고 어떤 이제 지점에 내 인생의 어떤 한 지점에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 그런 시각이 두 분 다에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나의 어떤 인생을 다 결정짓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지나갈 것이고 나는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 인생에 대한 믿음이 저는 이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를 포함해서 오늘은 좀 이제 나는 얼마나 좀 레질리언스가 있는 사람인가,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 질문이 이제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회복 탄력성을 재는 어떤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상 어려우니까 제가 3가지 질문으로 좀 줄여봤거든요. 3가지 질문에 예스 노입니까? 예스 노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굉장히 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1부터 10까지 몇 점인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야 예스 노로 해. 한번 예스, 질문을 네.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네. 그 질문을 보시고 어떤 답이 떠오르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 나의 감정, 충동을 조절하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가? 시련이 있을 때 나의 감정 상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할 네. 수 있는가? 충동적인 반응을 좀 이렇게 조절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가? 근데 네. 거기가 2가지인 것 같은데. 네, 좀 네, 하나로 맞아요. 네. 예스로 하기가 어렵고 네, 예스로 하나는 하기가 어려울 일단은 것 같아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라는 맞습니다. 질문과 두 번째는 네. 원인과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가? 그 2가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가 뭐죠? 2개 다. 요거는 있다. 둘 다. 네. 저는 감정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분석은 못한다. 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여기까지는 할 수는 있다는 거지. 이걸 문제로 푼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까지 좀 드리고 또 네. 얘기를 좀 시작하면 좋겠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포함하는 건데요. 시련이 있을 때 여전히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어떠실까요? 없다. 네. 없다. 두 개 다 예스. 저는 네. 없다. 네. 네. 공감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든 요청할 일이 수도 있어도 있어. 예. 이렇게 여전히 공감할 능력이 되고 네. 또 필요할 때 도움도 요청할 수 네. 있고. 이거는 없다라고 단정할 수가 있는 게 제가 딱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 일단 세상과 단절하더라고요. 네. 잠수 타는 스타일. 잠수는 안 타죠. 잠수 타는 스타일은 동굴에 아닌데 들어가는 스타일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네. 일단 모든 인연과의 교류를 끊어요. 내가 집중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류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그것조차도 안 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지만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에너지를 분산시켜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인연과 일단 차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질문 가운데서 소통이 여전히 가능하다. 전 소통 안 됩니다. 당장 저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생존하기 바빠 죽겠는데 좀 마음의 여유가 더 네, 없어지는. 누군가와 그런 공감을 한다. 그거는 해본이 안 되더라고요. 도움의 요청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도움 요청은- 나 힘들다라고 주변에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지난 다음에 지난 조금 다음에 일단락이 지어진다거나 나고 난 다음에 나 죽을 뻔했어라고 얘기하지. 죽을 뻔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더니 인연이 끊어지더라고요. 죽을 뻔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니까 안 도와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 네, 그때 아까 말씀하신 원인을 분석하셨을 때 나온 결과.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죽을 때 연락해봐야 안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인연만 끊어진다라는 생각이라서 그분들을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네. 그냥 분석을 안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가요? 저는 그냥 연락 안 한다. 새로운 가설인데요. 그럴 수 있었어요. 네.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도움도 요청한다. 저는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만하면 도움을 주실 수 있었겠으나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안 도와주시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가 좀 맥을 하는 것 같고요. 감정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한다면 그런 도움을 2년까지 끊고 안 볼 사람이 있겠어요? 감정적으로 힘든다는 사람 보듬어 주지? 감싸 안아 주지? 오히려 그냥 그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제가 그냥 저 스스로 아플 때까지 아프고 털고 일어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는 것 같은 내 느낌이에요. 감정은 내가 좀 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독다독 해야겠구나.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나 이제 뭐 나 그때 죽을 뻔했어라고 얘기하겠지만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은 그냥 혼자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고 또 감정을 좀 이렇게 털어놓고 하는 것도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사실 이 말이 가장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항상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너 누울 자리를 누울 자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다 힘든 일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삶을 살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나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사실 되게 전술적인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네. 좀 다른 어떤 창구를 좀 찾아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약간은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려운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게 싫어요. 네, 그게 이건 아주 안 좋은 생각인 거 알아요. 안 좋은 생각인 거. 그런데 지금 내가 아쉬워서 청한 그 도움이 그런 모습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의 약점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저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노출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어려움을 요청한다, 드러낸다, 표현한다. 그게 저는 되게 서툰 일인 것 같아요. 네. 좀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네. 생활이 너무 전투적이지 않아요? 그걸 약점이라고 본다는 거를?
저도 그러면- 예전에는 약간 네.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좀 공감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어떤 나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도 이 사람이 판단을 할 사람인가, 아니면 뭐 그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인가, 또 이제 지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신뢰를 먼저 쌓는 게 네. 인간관계에선 저한테 더 중요한 과제가 되더라고요. 그 신뢰 몇 번 깨지니까 저는 못 믿겠던데. 힘들죠. 네. 틀림없이 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에서 칼 꽂으면 아이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전투적일 수밖에 없을 그럼 것 그 다음에는 같은데요. 저 사람이 영원히 내 사람은 아니지 하는 생각이 네. 머릿속에 박히던데요. 어떤 분께서 네. 저는 고난 평준화로 이겨내는 편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저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고난 평준화라는 게 나한테 주어진 고난의 값어치가 100이 있어. 근데 지금이 한 50을 쓰고 있으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아니면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은 다 온다는 거죠. 나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상대적인, 네. 고난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 그런 평준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한 줄로는 네, 두 가지 네. 해석 더 이상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네, 시련을 저도 주신다고 그 하는 구절이 것처럼.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점을 줬으면 이제 점점 그러면 이제 좋은 그거 일만 지나고 많을 나면 것이다. 적어도 지금 같은 시기는 없다는 거죠. 둘 다 맞습니다 하시네요. 둘 다 네. 맞습니다. 해석을 찰떡같이 한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주셔서.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까지 갔고요. 세 여기 번째. 그 점에 대해서 우정하시는 답변이 있다요, 없다요? 네. 저는 아까 이제 할 두 수 개 다 있다고. 예스 아, 예스라고요. 예스, 예, 네. 제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네. 다 가능하다. 네. 그 여유가 이게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여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그렇게 전투적이진 않아요. 저는 밖에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얘기했을 때 나를 약점으로 볼까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열 수가 있는 게 없지. 제가 살아온 동네가 워낙 거칠다 보니 아니 거칠 내가 동네에서 완벽하지 살았었나 않고 봐요. 내가 100점이 아닌데 내가 그럼 입을 열 수 있는 내 얘기가 아무것도 없죠. 잘한 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진짜 밑에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얘기가 아니죠. 그건. 너무 외롭다. 네. 그건 네. 또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원인을 분석하는 어떤 자기를 성찰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습관이 되셨으면은 그 나의 깊은 얘기가 정말 깊은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성찰을 하고 또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이건 나의 어떤 프라이빗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아까 또 잘못된 건 알아요라고 하시면서도 이제 얘기를 주셨던 부분이 이제 나의 어떤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을 좀 가리고 싶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게 이제 또 그런 민감한 부분, 상처를 잘 받기 쉽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털어놓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은 좀 그런 이제 어떤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돌아오는 반응들이 좀 이제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은 사회에서 좀 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거를 마음 놓고 뭐 이렇게 울고 징징대고 털어놓고 하는 것들이 더 어색하고 좀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감정적으로 힘들 때 예전에 주변에 도움을 청했던 것 같은데 그냥 공감을 원하는 저에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힘들어. 이런 말들이 돌아오면서 아이쿠야. 그 뒤로는 혼자 해결하는 것 같아요. 혼자 바닥까지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네.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야, 그분 누구신지 우리 엄마 같은 얘기 하시네. 저는 김영준 씨랑 너무나 성향이 비슷합니다. 공감하셨어요. 김영준 씨 많은 분들이 스타일. 비슷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형제님 남자분들은 아마 저랑 약간 결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럴 수 짐작을 해봐요. 저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제가 마이너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또 다른 분은 태풍이 오면 알고 그냥
지나 보내고 태풍이 온 이유를 생각해서 나를 반성하고 잘못한 행동을 바로 잡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성적인 네. 분 아닐까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나의 감정을 좀 조절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게 이제 그 태풍이라는 시각으로 딱 이렇게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 일과 나를 좀 분리할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거여서 그만큼 이제 그 감정적인 부분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시련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확 튀지 않고 바로 이렇게 뭔가 폭발하지 않고 좀 떨어져서 본다는 능력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신다는데 좀 되신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 네. 그 태풍이라는 어떤 그 비유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분은 손에 드셨어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이시는 거죠? 네, 첫 번째 질문 고에는 오.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답변 말씀 주시는 거 질문 내용을 듣기 전에 네. 갑자기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듣고 드는 생각은 그런 시련에 대한 경험, 네. 실패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학습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지금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반복을 안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같은 돌부리에 넘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랑 같이 자주 얘기가 나오는 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반복되면. 되면 이제 당연히 우리 뇌는 그것을 기억을 하겠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게 그렇지. 없다라는 결론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나의 좀 회복 탄력성을 좀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보는 방식 말고도 다른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까를 이제 훈련을 하시면 그 학습된 무기력이 재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습의 능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재학습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이제 이 세상은 원래 이래라는 그런 어떤 결론이 어떤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결론으로 이제 내가 믿는 어떤 신념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인생을 조금 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좀 나의 어떤 신념들을 좀 재학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좀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그런 시를 썼었어요. 나의 삶은 늘 막막했다. 네. 단지 그걸 견딜 수 있는 날과 견딜 수 없는 날이 있었을 뿐이다. 라는 글을 써놓은 걸 보면서 이 사람 딱 내 얘기다 그러고 봤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냥 그걸 견딜 수 있는 날과 없는 날이 있었을 뿐이지 그거로부터 자유로웠던 날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보는 시각이신 것 같고 그런 시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정아님 얘기를 들으면 두 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참 다르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는 그 어디 중간쯤에 있는 것 같고요. 극과 극입니다. 의도치 네. 않았는데 진짜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더 이 두 분의 얘기가 재미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처음 아침마당 시작하면서 우리 프로그램 성격을 정의한 프로그램 소개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저희 두 사람 성향을 1도 모를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성향을 정말 1도 모를 때 프로그램 소개란을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어쩌면 이렇게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 맞네. 이게 맞는지 정말 놀라워요. 뭐였어요? 어떻게 소개가 지금 찾아드리려고. 네. 성향이 정반대예요. 네. 그러다 보니 뭐 거기서 그 서로 섞여서 네. 네, 그냥 적당히 마디파이된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만 네. 하겠지. 저 혼자 하는 거였으면은 아마 염세주의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네. 그러면 뭐 그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그렇고. 네. 저희 프로그램 소개란에 네,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재학습이라는 표현 상당히 이게 귀에 확 걸리는 네. 표현이셨고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어떤 네. 질문인가요? 바로 갈까요? 아니면은 광고 말씀 듣는 듣고 타이밍? 올까요? 또 네. 아유, 우리 박사님까지 네. 이제 아시는 거죠. 어디쯤에서 광고를 쳐야 되는지 네. 타이밍 간파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세 번째 질문과 함께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박소은 박사님께 이메일 하셔서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메일 주소는요. therapy@sounparphd.com입니다. 네. therapy at sounparphd.com입니다. 네. 이리 연락 주시면 또 상담을 어레인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경우가 아닐까 싶은 카톡이 왔는데요. 네. 화나 위기, 어려움이 늘 같이 살아야 하는 요소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삭히거나 이기려는 노력도 안 한다. 저 이제 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삶 속에서 인생의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걸 해소하지 않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게 폭발하여 거의 극단적으로 감정이 분출된다. 제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늘 신경을 쓰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심장병이 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섬뜩했습니다. 네. 저분은 너무 참으신 거죠.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라는 또 그 메시지가 또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그러게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다. 네. 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게요. 그런 경험을 네. 하셨습니다. 그 정화 씨처럼 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새 에너지를 얻어서 정상적인 일상이 방해가 안 되게 집중하는 거, 그게 그 상당히 오히려 시간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그리고 본인의 긍정 합리화, 가장 빨리 평상심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끊어지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또 올려주신 분도 계셔요. 좋게 보면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먼저 라디오 코리아 아침마당에 미스 코리아 두 분이 출연하신 듯합니다 그러시는데 감사합니다. 형주님하고 정화님의 성향은 대조된다는 방송을 들으면서 점점 저는 공감합니다. 느껴집니다. 모든 게 양면성이 있기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오히려 방송에 균형감이 있습니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그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가 힘들다, 약하다라고 하면 도와주고 이해해 주기도 하겠지만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들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조용히 사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셔요. 이건 이제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박사님, 네. 저만의 긍정 합리화,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분석을 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합리화한 후에 자기 세뇌를 하는, 요새 말로 정신 승리하는 네, 이런 저만의 해결 방법이 이게 괜찮은 건지요? 네. 라는 질문이 계십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정신 승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늘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어떤 긍정 합리화라는 것도 필요한 스킬이거든요.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볼 수도 없고 너무 세상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데, 이제 약간 이제 비관적으로만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우울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나의 자기 합리화, 정신 승리,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고 희망은 여기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스킬도 지금 있으시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내가 좀 합리화의 길로 빠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그런 시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보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좀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는 것도 조금은 좀 객관적인 시선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현실적인 시각을 마구마구 쏴주실 분이 여기 계시네요. 네. 근데 김영준님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조언은 되게 차갑습니다. 그런 차가움이 필요할 때. 그냥 차가움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찾으세요. 온기가 1도 없어요. 되게 차가워요. 그래서 진짜 드라이예요. 진짜 못됐다라고 할 정도의 반응이 와요. 물어보면. 냉정. 네. 완전 냉정. 근데 저는 그게 저의 그 남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를 저도 똑같이 반복을 해요. 뭔가 해결책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 정말 드라이하지만 그 안에 그게 저의 온기거든요. 네. 그게 저의 온기인데. 합리화야.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나오네. 정신 승리가 여기서 나. 그런데 제 딴엔 그게 저의 온기라고 전하고자 차갑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그 차가움에 질려 갖고 사람들이 조금 너무 냉정한 답변이다라는
반응들을 하시죠. 네. 네. 정신 승리하시고요. 첫 번째 그래서 질문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 네네네. 저처럼 이렇게 싸가지 없이 차갑게 얘기하는 사람들, 네. 손절해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아이고, 그건 아니죠. 아까 어. 그게 나의 온기다라는 게 진심이라면 저는 당연히 그런 분들도 네, 당연히 네, 필요하고 또 주변에 둬야 하고 그렇죠. 네, 그거는 변명 같지만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차갑게 얘기하는 게 제 딴에는 저의 온기라고 전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 네, 세 번째 질문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있을 건데요. 시련이 있을 때 희망을 잃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을 찾아내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가?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조금.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못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지. 왜 이런 시련을 제게 주셨나요? 라는 제가 말이 뭘 먼저 잘못했어요 나오죠. 그러지. 그렇게 네.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는 한 번 더 지나가야 되는 네. 단계죠. 네. 그렇게 쉽게 못 와요 그거. 그래요. 거기까지 바로 가기에는 좀 저도 시간이 많이 항상 걸리는 것 같고 바로 이렇게 아니야 그래도 이건 감사하고 이건 만족스러워가 뭐 잠깐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쉽게 그래도 이건 너무 힘들다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그런 기도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지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이젠 그만 좀 힘들 때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그만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간다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레벨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감사도 너무 큰 거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그 감사를 좀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그 감사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일상의 것들에서부터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소확행이라고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제 자주 느끼는 사람들 혹은 이제 일상의 작은 것들로부터 약간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화분에 피어난 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필 수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정말 마음 거기까지 가기 쉽진 않네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그런 분들이 좀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죽었네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자연스럽지 이런 건데 네. 경외심까지 근데 느끼라고요? 거기서 생명의 그 신비를 느끼면서 그 네. 경외감과 감사를 느낀다는 분들은 네. 또 우리랑 또 하늘의 반응이 구름 틀리네. 모양을 보면서 어. 저 구름 어떻게 강아지처럼 생긴 거지? 저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지? 네, 조금 과장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세상을 정말 미스터리하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어떤 겸허한 마음도 좀 감사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사님 외람되지만은 제가 네. 그런 여자분하고 옛날에 한번 사귀어 본 적이 있는데 네, 어떠셨나요? 인생 되게 피곤하다는 왜 공감하기 어려웠어요? 공감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반응하기 저런 어려워요? 걸로 이럴 어. 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저는 되게 한심한 인간이 돼버리고 막 이러니까 아유, 네. 아무튼 그러니까 뭐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만 그런 사소한 것에도 네, 포인트는 네, 거기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감사와 의미를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라고 할 수 네. 저희랑 다른 분들이죠.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저희가 맺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두 분께서 시련을 이겨내는 방식 얘기하셨을 때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어떤 신념이 가장 이 회복, 탄력, 이 레질리언스의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어요. 그 탄력성이란 말이 나한텐 되돌아갈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좀 해석이 돼서 좀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사시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볼까요? 네. 여기가 끝은 아니라는 거죠. 네. 영원하진 않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시련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아까 청취자분께서 그 고난평주나? 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표현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음. 실제로 신부님이 그러셨나 목사님이 그러셨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일정 양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이상 주시지는 않는다는 네.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질량을 따져보면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또 뒤에 있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라서 좀 버거우시겠지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는 뭐 그런 위로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그 평준화에 행복은 안 들어가 있죠. 행복은 계속 많이 오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기쁨은 계속 올 수 있는 무제한. 거죠. 네. 언리미티드로. 네. 근데 아까 드린 말씀 시간 1분짜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꾸 반복되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번 구부러지고 다시 펴지고 구부러지고 다시 펴지는데 구부러지는 횟수가 높아지거나 많아질수록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발휘되기 쉽지 않아지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아지는. 네. 나는 뭐든지 하는 게 다 이 모양이야. 내 팔자는 이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쉬워지겠죠. 네, 네, 좀 더 구부러질수록 더 밑으로 갈수록 다시 떠오르기가 참 힘들겠지만 하지만 용수철 생각해 보시면 많이 구부려졌을 때 많이 이렇게 쭈그러들었을 때 더 튀어오르죠. 더 튀어오른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의도하시고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재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학습. 네. 그 박사님을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왜 딴 생각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생은 안 돼. 난 그래도 재학습합시다. 네, 목요일마다 재학습. 꼭 만나요. 네. 하지만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네, 제가 잠시 좀- 학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빌려드릴 가서 거예요. 잘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회복 탄력성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네. 2주에 뵙고 말씀 2주 후에 나누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